반갑습니다. 저는 백정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경기사,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경사 교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의 문을 여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경이라고 할 때 왜 조경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조경사라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토인비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 그 역사에는 왕들의 역사도 있고 뭐 많은 역사가 있겠죠. 궁궐의 역사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조경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게 되겠고,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조경기사 시험 교과목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조경사 교과목에는 주로 목차가 조경사 일반, 서양 조경, 동양의 조경, 한국의 조경, 이렇게 네 파트로 크게 파트를 나눠 놓고 그 안에 세부 파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물론 다 공부하셔서 그죠? 기본 과락이 되지 않기 위한 4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 것은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생각되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한국의 조경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험의 문제의 안배를 보면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경에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 제가 출제자라면 이왕이면 한국의 조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겠지만, 우리가 요즘은 이제 지구촌 시대잖아요. 전 세계의 조경이 어디에서나 또 이 현대 사회에 반복되어서 이렇게 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느 한 시대가 또 중요하지 않은 시대도 없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그래도 한국의 조경이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사 일반 챕터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조경사 일반을 피시면 맨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조경의 기원, 뭐 오리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경 양식, 오더라는 건데, 예. 이런 단어는 뭐 별 단어는 아니지만 기원이라는 오리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양식은 오더. 오더라는 단어는 뭐 명령하다 이런 뜻이지만 양식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다 이제 오리진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오더라는 거는 우리가 조경을 하다 보면 건축의 양식이라든가 조경의 양식이라든가 조경의 양식이 뭐 자연 풍경식이냐 뭐 그 다음에 정형식이냐 이런 거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어질 거예요. 자, 정원의 시작 보겠습니다. 조경을 하다 갑자기 정원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이 뭐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조경이라는 그 기원은 정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 정원의 시작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가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가든은 초원 가든 뭐 이러면 불고기집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제 가든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훨씬 맛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조경에서 말하는 정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이란 단어하고 여기 보시면 간이라는 단어와 오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가든이 되는 겁니다. 간이라는 단어는 가드라는 단어 이렇게 보호해주다, 그죠? 지켜주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울타리를 두르고 방어의 목적으로 쳐진 울타리가 있을 때 그걸 간이라는 단어, 가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오덴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 이렇게 나오는데,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복의 동산이라는
또 즐거움과 쾌락의 동산이라는 어원적 그 용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간과 에덴이란 단어가 합쳐진 게 가든이고, 결국에 정원은 뭐냐? 울타리를 두른 곳에서 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그 안에서 녹여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원의 시작이 나중에 19세기에 오면 현대 이제 조경이라는 용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또 현대 조경을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조경에 단순히 정원이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자연 경관을 만드는 것에다가 여러 가지 건축적, 토목적인 것을 함께 다루다 보니 조경이라는 용어로 조금 더 학대, 혹은 학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연은 좀 많이 축소되는 거니까 축소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그 언저리예요. 그래서 정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인공적 언덕은 우리가 서부 아시아 나중에 하다 보면은 삼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배우게 될 거고요. 또 거석을 세웠다. 거석 같은 경우는 묘비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숭배의 어떤 위치로서 하는데, 그 남태평양에 가면은 그 모아이 석상 있잖아요. 높이가 뭐 3m에서 뭐 20m 높이가 되는, 이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라든가 뭐 볼리비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석상 이런 것들, 거석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정원의 혹은 조경의 역사의 한 파트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음으로 지구 경간에 인간의 의지를 뭐 여기다 표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힘 있는 자들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그 심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 위로 올려보면, 네,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사의 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뭐 특별히 이거는 뭐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통밥, 소위 말하는 거기에 조금 위배되지 않은 내용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냥 간단히 읽어드리면, 조경사는 인간 역사의 올바른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예. 그 이유는 결국에는 과거, 오늘날 현대 시대도 그렇겠지만, 조경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권세가, 예, 또 뭐 왕들,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의 그 본인의 그런 것들을,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왕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역사와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조경가의 역할과 미래 조경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조경사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조경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멋있고, 또 왕들의 그런 어떤 권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포커스가 많이 있었다면, 현대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고 미래로 간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지구의 생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하게, 그죠? 지속 가능한. 그래서 조경가가 무엇에 가장 중심을 둘 것이냐, 화려하고 멋진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이 지구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이해가 조경사 안에 좀 내포되어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조경사의 창조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 뭐 어쨌든 간 과거의 조경 역사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그 두뇌와 한계로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걸 발화라고 그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활동에 조경사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양식의 범주. 아까 양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더, 그죠? 조경 양식의 범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조경 양식의 범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감상자에게 제공되는 미적 효과에 따른 분류가 있고, 두 번째는 설계에 포함하고 있는 물체의 형태와
공간적 구성 관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범주를 이제 뒷페이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지만, 세 번째는 설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나눠놨어요. 이런 제목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어쨌든 조경 양식의 범주, 고전주의 양식. 그러면 고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그 미적인 요소들도 고전주의 미의 요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미의 요소에서 뭐 질서, 뭐 비례, 균형, 뭐 조화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전주의적 양식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고전주의적 양식이 있다면 고전주의적 양식, 그러니까 미의 기본 원리입니다. 낭만주의는 거기에 뭐 인간의 어떤 그 조금 더 돌출되어진 어떤 그 창의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그죠? 여기 인간의 정서를 좀 더 자극하고 감성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낭만주의적 양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절제되어진 고전주의의 미의 형식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거는 꼭 조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예술사나 뭐 미술사나 음악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도 유사한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고전주의는 좀 표준적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적 양식은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감상자에게 제공되는 미적 효과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설계에 포함하고 있는 물체의 형태와 공간적 구성관계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 앞서 감상자에게 제공되는 미적 효과가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카테고리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주의 양식은 형식주의 양식과 일맥 상통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적 양식은 밑에 비형식적 양식과 일맥 상통할 수 있다.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formal sty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 구성이나 물체들이 기하학적인 관계로 배열되어 있다.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세모, 뭐 네모, 동그라미, 뭐 S, 뭐 이런 라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건축적, 대칭적, 규칙적, 뭐 좌우 균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앞서 고전주의 양식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형식주의는 우리 이제 동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정원 양식에 그 자연 풍경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형식이라는 것은 매우 이제 고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지만, 우리 자연 풍경식은 비형식.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나름대로의 법칙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하학적인 네모나게 동그랗게 직선으로 길을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걸 비형식주의라고 표현하고,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동양의 조경의 어떤 양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8세기 이후에 영국의 이제 자연 양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어떤 형식이 기하학적인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자, 인간화되어진 양식이 있고 자연주의, 그죠? 자연주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우위와 의지를 표현해야겠다. 우리 이제 16세기 가면은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인데요. 인간의 우위와 의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재료나 자연력에 대해서 설계자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경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런 이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신전도 나오고, 뭐 피라미드, 그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인간화된 양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대척되어지는 그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반면에 자연주의적 양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앞에서 말했던 비형식주의와 낭만주의와 이렇게 다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억 세 개의 그 기억은 그죠? 고전주의, 형식주의, 인간화된 양식,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있었던 낭만주의, 그 다음에 비형식주의, 자연주의 이렇게 묶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절대 어렵지 않다. 앞서 제가 한번 말했죠. 통밥.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도 별표가 몇 개씩 쳐져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별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얘기인즉슨 조경 양식의 발달 과정은 시험에 한 번쯤은 꼭 나오더라. 앞서 설명한 것은 이제 출제자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책자에 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꼭 해달라, 이런 얘기죠. 조경 양식은 발달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동서양을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 조경 양식이라고 하면 발달 과정이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이거는 서양 조경을 중심으로 발달 과정인데, 이런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냥 조경 양식 이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다, 뭐 오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정형식, 자, 정형식 정원 있고 자연 풍경식 정원 있고 혼합식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절충식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나는 혼합식은 들어봤는데 절충식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 절충식이라는 단어가 정형식과 자연 풍경식을 절충했다, 혼합했다, 이런 뜻이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조경의 3대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형식 정원은 형식주의적이고 고전주의적인 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연 풍경식은 낭만주의적이고 비형식주의고 자연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혼합식은 그걸 다 짬뽕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혼합식이 이도 저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마셔요. 자, 정형식 정원은 주로 많이 발달했던 곳이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슬렘 제국들 있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형식 정원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 헬라 그 문화를 해서 로마로 이어지고 전 세계 유럽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 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세기까지 나타난 형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슬람 제국은 17세기 이렇게 뭐 넘어가서 인도의 무굴 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정형식 정원의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책에 있는 표를 가지고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우 대칭과 종교적인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종교적인 연관성도 많이 있고 좌우 대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좌우 대칭, 축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다, 이런 거죠. 좌우 대칭으로 축을 중심으로 양쪽을 똑같이 하면 매우 이제 권위라든가 포멀한 거죠. 간공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들의 정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연관성도, 종교도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조금 더 권위와, 그죠? 또 뭐 그 존엄자에 대한 그 예의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함부로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써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좌우 대칭이다. 그 다음에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정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 풍경식은 동양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 정형식 정원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었을 때 동양을 중심으로 자연 풍경식이 발달했다. 서양에서는 18세기 영국의 자연 풍경식,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주의 할 때. 그래서 영국의 이제
정원 양식이 자연 풍경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요. 다음 정원 중에서 뭐 자연 풍경식 정원을 꼽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뭐 하나를 체크할 때 이런 것들을 동양의 정원이나 영국의 18세기 이후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충식, 혼합식 뭐 두 개를 절충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원의 흐름은 16세기 이탈리아의 노단 건축의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까지는 예, 정형식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자연 풍경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양의 유럽의 정원은 16세기 그죠? 하고 17세기 이때가 뭐냐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고전주의에서 르네상스로 넘어온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는 지형 자체가 이탈리아가 너무 더워요. 평지는. 그래서 그 돈 있는 권력가들 그 중에서 특히 교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서지를 찾다 보니 구릉이 좀 시원하고 그래서 구릉에다가 많은 이제 건축물을 넣게 되고 거기에 이제 조경 정원을 넣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구릉에 이제 단을 깎아서 만든 정원을 만들다 보니 테라스 혹은 우리가 노단 단차를 두고 거기에 건축했다, 양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렇게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이 넓다 보니 펼쳐져 있는 평면에 기하학적인 이런 이제 그 정원을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평면 기하학식.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영국도 사실은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 16, 17세기는 다 이렇게 정형식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영국의 자연 풍경식, 뭐 독일의 정원이라든가 유럽의 전체적인 정원의 역사가 조금 더 자연 풍경식적이고 좀 자연 생태주의적인 형태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경 양식의 발달 과정, 서양의 국한에서 지금 안내되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좀 올려볼까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경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엄청 쉽죠? 아직까진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 그 다음에 그 조경 양식, 여기서 지금 조금 이렇게 내용에 빠져 있는데 시험에 보면 조경 양식의 발달 요인에서 보면은 그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런 양식이 생기게 되어진 거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탈리아는 그 지형이 구릉에 이제 조경을 하다 보니까 노단식이었다. 뭐 예를 들면 프랑스는 프랑스의 뭐 사실은 뭐 파리 근교를 기준으로 베르사유 궁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평면 기하학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정원 양식이 발생한 요인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하고 여기 넘어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후. 자, 몇 가지만 제가 적어볼게요. 정원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대표적인 게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얼마만큼 많이 드느냐에 따라서 조경을 할 때 그늘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뭐 오아시스를 조성할 것이냐, 뭐 옥상 조경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기후에 의해서 또 비가 적게 오는 그 우리가 그 중동, 그죠? 서부 아시아를 가면 어때요? 지붕이 평평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동남아를 가면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죠. 눈이 많이 오는 것도 그런데 그 이유는 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고 그 서부 아시아의 그 아랍 이 계통의 집들은 뭐 어때요? 옥상이 네모 반듯하잖아요. 평면이잖아요. 비가 뭐 연 강우량이 200 이렇게밖에 안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형. 아까 지형은 그 이탈리아의 노단식,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산악이냐 평지냐 이런 걸로 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생. 식생이 낙엽수가 많냐, 상록, 하렵이 많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조경의 양식이 많이 변화가 있고 특히 상록, 하렵이 있는 식생의 경우에는 조경을 할 때 화분, 분화로 이렇게 열식을 쫙 한다든가 이런 조경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토양의 어떤 상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연경관. 자연경관. 조경 양식이 발달하는 데 자연경관도 무시 못한다. 우리나라의 뭐 제주도 이런 것들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지고 했지만 이런 자연경관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묶으면 되겠어요? 자연환경. 그러니까 조경의 양식에 자연환경,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는 자연환경이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있으니까 무슨 환경이 있겠어요? 인문환경, 그죠? 인문사회적 환경이 있겠죠. 인문 혹은 사회, 그냥 사회환경이라고만 쓸게요. 인문사회적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인문사회에는 민족성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히 종교는 동양은 신선사상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자연 풍경식이 많았겠죠. 연못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민족성,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조경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5번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고 다음 수업 진행할 테니까 우리 차 한잔 마시고 하든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